설악산 대청봉 등 고지대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올해 첫눈은 지난해보다 이틀 빨리 내렸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매년 200건이 넘는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 추적기를 무상 지급하고 있는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단구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가 새 청사로 이전하면서 홍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와 통합으로 이해하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보건소장에 백성숙 전 한림대 겸임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보건소장 자격이 간호사까지 확대되면서 간호사 면허로 합격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 해 발생하는 치매 환자 실종 신고 건수가 10,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매년 200건이 넘는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강원경찰이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 추적기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매 환자 아버지를 둔 이완희 씨는 최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졌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의 아버지가 집을 나선 건 지난 2일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낮 12시가 되도록 행방을 알 수 없자 평소 아버지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실종 신고 50분 만인 낮 12시 50분쯤 삼척시 평전동의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동해시에 있는 집과는 직선거리로 2.5km, 도보로는 1시간 반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요즘은 도토리 쪽에서 다닌다고 산으로 막 돌아다닌다고 이게 낙과 반응을 잘 인식을 못하는가 봐요. 연락이 닿지 않던 아버지를 금방 찾을 수 있던 것은 경찰에서 지급한 스마트 태그 덕분이었습니다. 위치 추적 기능이 있어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이 씨는 요즘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몇 번은 뭐 누가 지나가다 신고를 해갖고 사람 밤에 그 노력가 갔다가 위험하니까 경찰에 신고했는지 그 신고해갖고 모셔오고 그전에는 좀 불안감이 있었다 이러면은 이제는 좀 절반이나 줄어들었다는. 강원경찰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스마트 태그입니다. 태그를 지니고 있으면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태그는 기존 치매 환자에게 보급된 배회 감지기에 비해 배터리 수명이 긴 게 장점입니다. 기존 배회 감지기는 배터리 유지 기간이 최대 5일에 불과하지만 스마트 태그는 최대 500일까지 별도 충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또 크기가 작아 휴대도 편리합니다. 사용이 불편하던 기존 위치 추적기보다 실용성이 대폭 높아진 겁니다. 위치 추적기가 그 치매 환자분한테 없는 거랑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있죠. 이게 여기 스마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분이 집을 나가는 동시에 이동 동선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그 실종자 수색하게. 강원경찰청은 매년 200건 이상의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 태그를 지급해 실종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실종 전력이 있는 치매 환자와 지적 장애인 등에 무상 지급할 예정인데 실종자 조기 발견에 대한 효과가 드러난 만큼 향후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원주 단구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가 새 청사에서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지만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가 통합된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의 기존 업무는 기존 위치에서 그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원인들이 창구에서 행정 업무를 봅니다. 새 단장을 마치고 새로운 청사로 이전한 단구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청사를 이전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단구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이지만 단구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전 홍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단구 관설은 돼 있으니까 다 여기 많이 오시는데
이런 행정 업무는 같이 통합되는 게 아닙니까? 보내드려야죠. 다시 가셔야죠. 그래서 2번 발걸음 많이 하세요. 이 같은 현상은 방곡관설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곡관설동 주민들이 기존 방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가 통합되면서 사라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도 다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냐고. 근데 민원인 분들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르시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제 다시 그쪽으로 가서 민원을 봐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정말 많이. 마치 당구동과 방곡관설동이 합쳐진 청사로 생각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곳 방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등록 등 기존 행정 업무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구 방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당구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와 함께 원주시청이 하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복지 쪽하고요, 환경, 식품위생, 그리고 건축 이런 분야 해서 총 한 130여 건 정도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저희가 여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곡관설동하고 당구동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책임 읍면동제에 따라 당구동이 방곡관설동에 대한 시 업무를 위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곡관설동과 당구동 주민들이 건축이나 보건위생과 관련해 시청을 찾아야 했지만 이제는 당구 방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그 시작은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마련된 행정이었습니다. 다만 명칭 자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는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 주말 설악산 대청봉 등 높은 산지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 19일에서 20일 사이에 대청봉 등 고지대에 첫눈이 1cm가량 내려 쌓였다고 밝혔는데요. 중청 대피소를 기준으로 최저기온은 영하 2.6도로 관측됐으며 강풍으로 인해 적설량은 1cm에 그쳤습니다. 올가을 첫눈은 지난해보다 이틀 빨리 내렸는데요.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늦가을 설악산 산행은 일교차가 크고 체력 소모가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성군은 공백 중이던 보건소장에 백성숙 전 한림대 겸임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백성숙 신임 고성군 보건소장은 고성 출신으로 가톨릭대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34년간 교직 생활과 춘천교대 출강, 한림대 겸임교수로 활동해 왔는데요. 특히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장 자격이 의사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확대되면서 간호사 면허로 합격한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겨울 중국 어린이들에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WHO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특이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정보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입니다. 최근 국내 어린이들에게도 빠르게 번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정입니다. 네, 요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는 게 유행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무엇인가요? 호흡기에서 분리되는 균으로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병원체입니다. 작은 크기는 바이러스에 가까운 특징이고 이중 나선 DNA를 가지고 스스로 증식하는 것은 세균의 특징입니다. 또한 중요한 특징으로 세포벽이 없어서 주로 많이 쓰이는 페니실린계, 세팔로스포린 계통의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감염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2, 3주의 잠복기를 거쳐 기관지 폐렴, 기관지염, 인두염 등이 생길 수 있고 3, 4주 이내에 점차 회복이 됩니다. 심한 기침, 발열, 그 외에 인후통, 두통, 무력감 등의 전신 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콧물은 드뭅니다. 진찰 소견에 비하여 임상 증상이 심하며 진단은 엑스레이와 호흡기 PCR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확진했을 때 이 결석을 해도 출석 인정이 될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고 들었는데요.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마이코플라즈마는 비말로 감염이 되므로 기침 예절, 손 씻기, 마스크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한 달 가까이 되는 긴 잠복기와 증상 지속 기간 때문에 격리 기간을 지정하기 어려우나 학교 등의 단체 생활 시에는 발열과 심한 기침이 있는 시기에 격리 및 가정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폐렴의 경우 의사에 의해 괜찮다라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격리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감염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항생제는 마크롤라이드, 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크롤라이드의 내성인 마이코플라즈마가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아시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소아청소년과에서는 2024년 소아 마크롤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 지침에 따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21일 오전 11시 30분쯤 강원 춘천시 효자동 몸짓 극장 앞 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가 행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행인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차량 운전자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쯤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층 내부 40제곱미터가량이 모두 불에 탔고 3층도 그을음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 치악산 산악구조대가 지난 20일 낮 12시 10분쯤 치악산 비로봉 정상 인근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등산객 A씨를 구조했습니다. 치악산 산악구조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응급처치를 통해 A씨의 심박동을 되찾았으며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치악산 산악구조대는 민간 산악구조대로 매주 일요일 응급처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성군은 지난 2001년 폐광한 삼척탄좌를 활용한 예술광산 3탄 아트마인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군은 국비 46억 원을 포함해 모두 92억 원을 들여 고안읍 한백산로 3탄 아트마인 일원에 오는 2026년까지 야간 전시공간, 광산 스토리 기반 미디어 아트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또 3탄 아트마인을 상징하는 권양기와 레일바이 뮤지엄 외부 벽면에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해 야간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선군립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선정에 따라 1차 연도에는 시설과 장비비 1억 원, 운영비 1억 원이 지원되며 이후부터는 매년 2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데요. 정선군립병원은 산부인과가 없어 원정진료를 받는 정선군 내 도민들을 위해 올해 12월 외래 산부인과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장미공원 일대 주차장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장미공원 정문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기존 주차구역 83면에서 114면을 추가로 확장해 모두 227면의 주차 면적을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12월 초까지 정문주차장이 폐쇄되고 후문주차장은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연어 산란철을 맞아 이달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연어 포획을 금지합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매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어 포획 금지 기간이 운영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양양군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합동으로 양양 남대천 등 주요 하천에서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